사람의 인체를 보게 되면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초에 60만 개의 세포가 초인접이 이루어져요. 1초에. 일본말로는 기립가예요. 근데 가장 오래 사는 세포가 2년을 살고 60번 바뀌면 소멸돼요. 그래서 사람의 수명은 120년이다. 여기 나와 있어요. 120년. 머리카락은 한 번 나면 5년을 자라고 25번 빠지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모발 DNA를 가지고 조사해보면 사람은 125년을 살게 된다. 포유류는 자기 성장 기간은 6배를 살아요. 근데 남성의 성장 호르몬은 26년, 여자의 성장 호르몬은 24년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25를 사람은 150년을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은 현대 의학 수준으로 볼 때 130년 정도 사는 것이 무난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50대 초반, 52살. 130년 마이너스 52, 78년 남으셨군요. 그러니까 78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고령화 돼가지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가치관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럼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식이요법을 한다, 강장제를 먹는다. 이런 제 노력이 수명과 건강에 미치는 것이 36%, 64%는 정신건강이에요. 정신건강. 정신건강 가운데 가장 좋지 못한 것이 불안한 심리입니다. 사모님, 아빠가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불안하십니까? 포기하셨습니까? 저녁에 늦게 들어와도 한 말도 안 한 사람은 포기하잖아요. 나는 우리 애기 엄마가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불안해 죽었어요. 근데 불안한 심리가 왜 생겼느냐? 신뢰가 무너지면 생기는 거예요. 신뢰. 제 친구가 전북 정읍이 친구가 있는데 저 같은 강의 생활을 해요. 근데 그 사람 집이 부자예요. 근데 차남이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렇게 극진히 모신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장만 찍으면 재산 상속이 차남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남이 서울에 있어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3개월마다 등기를 열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조교수 아직은 안 넘어갔대 이러고 있네. 그 체면이 상했어요. 두 번째는 좌절감. 공직을 가진 자가 정년 퇴임을 하게 되면 그 퇴임한 한 해에 10년 늙어버려요. 좌절감. 세 번째는 갈등 구조. 이혼할까 말까, 직장을 그만둘까 말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미 인생이 40년이 넘어버린 사람이 그런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빨리 죽어요. 이 세 가지 요인에서 생겨난 것을 악성 아드레날린. 이걸 현대의학에서 악마의 호르몬이라래요. 이 호르몬을 극복시키는 것을 다이돌핀. 다이돌핀은 엔돌핀보다 5000배 더 파워가 있는 호르몬으로서 엔돌핀은 재미있을 때, 다이돌핀은 감동할 때 형성이 돼요. 그럼 언제 감동하느냐? 깨달을 때. 언제 감동해요? 뭔가를 느끼고 깨달을 때 감동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손을 번쩍 들어. 교수님, 그럼 고수도 좀 오래 살겠나요? 고수도 만약처럼 빨리 죽어요. 왜냐? 쓰리고 할 때 얼마나 갈등이 옵니까? 얼마 전에 지방신문 한 걸 보니까 스님들이 고수를 쳤구만. 이 양반들이 게임 눈이 서툴러가지고 똥피 빨간 것이 피가 하나냐 두 개냐 싸우다가 결국 목탁으로 대활동을 쳐버렸더만. 내가 그 얘기 때 또 사모님도 손을 번쩍 들어. 교수님, 연애를 하면 오래 살까요? 연애를 많이 해도 빨리 죽어요. 어떠시느냐? 로봇들 갖다가 앞문으로 나와요? 뒷문으로 나와요? 안 가봤어요? 이분이 만약에 안 가봤으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흔히 알아듣고 계산하고 지금 대답한 걸 보니까 상당히 정말 뒷문으로 나와. 왜? 불안하니까.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공이 아무리 황홀한 밤이었다 할지라도 내 가족이 가까워 있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도둑이 집안에 붙습니다. 그때 대문을 들어서면서 두 가지를 뇌까려요. 왜 뿌리치지 못했을까? 커피만 먹고 돌아설 걸. 그러니까 여러분도 강의가 딱 끝나고 나면은 왜 열심히 메모하지 못했을까? 박수라도 열심히 칠? 그런 수련의 삶을 살면 내가 걷는 발걸음 속에 힘이 쇠약해지면, 비전이 없으면, 미래가 없으면 사람의 생명력은 급격히 저하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느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에게 최고의 깨달음을 주는 게 뭐냐? 자연입니다.
자연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물이지. 그래서 순리대로 살아라. 물이 순리를 가르쳐요. 여러분 순리대로 살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물처럼 살아요. 물처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인생을 그렇게 순리대로 살아요. 역행하지 말고.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게 되면 그 저자를 제가 만나봤습니다만은 물에다가 사랑한다 써놓으면 물이 맑아지고 빠가야로 욕을 하게 되면 물이 착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70%가 물이야. 그 사람을 욕을 하면 몸속에 병이 생깁니다.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면 피가 맑아요. 피가 맑아요. 그래서 사람은 격려를 받고 살게 되지 욕을 먹고 살게 되지 않아. 왜 욕을 먹으면 기분이 나빠지느냐? 내 몸이 더러워진다 이게. 그걸 알아. 본성이. 그 자연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순리대로 살아야 돼. 물은 흩어졌다가 뭉쳐가지고 거대한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두 사람이 하나 돼야 돼. 그 두 사람이 누구요? 부모, 자식, 남편, 아내, 형, 동생 하나 될 때 큰일 하는 거예요. 물은 조금만 틈만 있으면 파고들어. 사람은 개척해야 존재하는 철학적 근거를 찾는 거예요. 물은 아래서부터 보여온 것처럼 사람의 인격은 겸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겸손. 겸손이 뭐예요? 박수 치라면 치는 게 겸손이에요. 아니 박수가 무슨 설사하듯이 나와요. 그러면 자연 중에 또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 계절이요.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느껴야 돼요. 지금이 뭐예요? 여름. 이 여름을 느끼지 못하면 죽은 생명이에요. 여름은 더워야 돼요. 더워야 여름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어컨 싫어해요. 에어컨을 싫어해요. 여름에는 뭔가 등 쪽에 땀이 쫙 흘러야 내가 살아있다는 의미를 느끼잖아요. 여름인데 시원하고 겨울인데 따뜻하고 뭔 의미로 살아있어요. 계절을 느껴야 돼요. 그러면 계절이 뭐냐? 20대는 봄, 40대는 여름, 60대는 가을, 80대는 겨울. 20대는 아침, 40대는 점심, 60대는 저녁, 80대는 밤. 그러니까 이분이 52세다. 오후 4시쯤 되신 거예요. 오후 4시. 2시간만 있으면 퇴근하셔야 돼요. 계절로 보면 어디 왔느냐? 이미 가을 문턱을 들어서갔게. 결실의 계절이에요. 사람은 20대는 욕심을 부리고 40대는 이를 뺐으면 죽고 60대는 욕심을 버려야 살아. 그리고 80대는 움직임을 자제해야 살고 그래서 80이 되게 되면 이빨이 빠져. 왜? 위장이 약해졌기 때문에 딱딱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경고예요. 그런데 틀려가지고 고기를 씹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80이 되면 눈이 침침해져. 왜? 가는 세계를 예비하라 이거예요. 누가 예수나 부처에게 기도할 때 눈을 뜨고 해요? 감고 해요? 감고. 감아야 보는 세계가 있어. 80이 되면 육신을 벗어버리고 가야 할 세계가 있으니 그 세계를 예비하라고 눈이 멀고 아들 며느리 얘기한 거 다 들으면 스트레스 받아 죽으니까 귀가 머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식사하세요. 큰 소리만 들으라고 귀가 침침해지는 거예요. 이게 순리다 이거야. 농부가 봄에 무슨 씨를 파종할까 얼마만큼 밭갈이 할까 이걸 결정하고 여름에 장렬한 태양에 성장하고 가을 되면 결실하듯이 인생 60은 수용의 계절입니다. 가을 되면 농부가 축적이냐 알곡이냐를 받아들인 것처럼 인생 60이 되어서는 자기 운명을 받아들여야 돼. 자기 운명이 아무리 기구했다 할지라도 그 운명을 사랑해야 돼. 내 돈을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인생 60이 되면 그걸 잊어버려야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자식은 못 잊어. 그렇게 살면 바로 흙 들어가요. 돈을 돌아먹고 가는 것까지도 받아들여야 돼. 이게 수용. 정신세계로 새롭게 침입을 하는 그 단계가 인생 60이다. 그래서 인생 60이 돼가지고는 불평을 하거나 남을 욕을 하거나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사고하면서 내 정신세계를 윤택하게 갖고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가을이라는 계절. 그걸 깨달으라. 이게 대자연을 통해서 사람이 깨닫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사람은 상호관계, 부모 자식, 좌우관계, 남편 아내, 전후관계, 형 동생 이 육방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 관계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를 하고
내가 자식이 태어나야만이 부모의 인격을 내가 체득하는 거예요. 인격은 체득되지 않고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혼을 해봐야 부부라는 인격을 알고, 형제가 있어봐야 형 동생이 중요한 걸 알고, 혼자 딱 태어나게 되면 형 동생을 모르고 사회성이 없고, 자녀가 많은 집에는 서로 싸우고 화해하고 그리고 살면서 형과 동생의 교양을 알고 사회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 그래서 결혼해보지 않은 사람이 부부 얘기를 하면 그건 어불성설이고, 자식을 안 놓은 사람이 부모의 마음을 얘기하면 그것 또한 미스테이크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김동길 교수에게 정면을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자식도 안 낳고 결혼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부부 행복론을 얘기하고 자녀 교육을 얘기할 수 있냐 이게야. 당장 단에서 내려와라 말이야. 그랬더니 그분이 눈이 휘둥그레져.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 나는 자식이 넷이요. 그 이후로 그분이 단상에서 부부 얘기를 안 해요. 학교 교육하고 사회 교육만 얘기하시오.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교양 서적을 통해서 뭔가를 느끼고 깨달으면서 살 때만이 성장 호르몬이 건강. 성장 호르몬이 건강할 때 우리는 오래 살수,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130년 이상을 살게 되면 정신 문명이 지배하는 그 사회가 뭐냐? 저희 말하면 스포츠와 예술이 중심이 되는 문화의 세계요. 감성을 움직이는 정서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정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성공입니다. 그 단어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21세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성공이고, 세계 5대 강사가 강의하는 주제가 뭐냐? 성공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빌 클린턴입니다. 클린턴이라는 사람은 성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 그 제목이 마이 라이프. 그는 청소년 때 꿈꾸기를 첫 번째 좋은 사람 되는 것, 굿맨. 두 번째 좋은 친구가 되는 것, 굿 프렌드. 세 번째 좋은 가족을 이루는 것, 굿 패밀리.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성공, 그리고 그것을 자서전으로 남기는 것, 이것이 마이 라이프가 책입니다. 그 강의를 하는데 얼마만큼 세계 지도자들이 감명을 받느냐. 한국 정부와 기업이 초청해가지고 강사료를 200억을 받아갔어요. 200만 원 아니고 얼마요? 200억. 한 방에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오늘 강사를 얼마 받고 강의하겠어요? 밝힐 수가 없습니다. 클린턴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어요. 근데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어떤 사람이 21세기에 성공할 수 있는 캐릭터일까 조사했어요. 미국의 4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첫 번째, 인화를 잘하는 사람, 네트워크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오늘 오전에 공부하셨죠? 네. 사람의 최고의 능력이 뭐냐? 인간관계. 인간관계. 두 번째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서 영향력. 영향력 언제 생겨요? 사람을 믿을 때. 믿음이 갈 때 영향력이 생겨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말하면 영향력이 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말하면 말빨이 서요. 사회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사회 단체장 되는 거예요. 기업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경영자 되는 거고, 온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치 지도자는 뭐예요?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커플 매니저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신뢰가 가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돼요. 집에 가시면 거울을 보고 나를 과연 신뢰하고 자기 인생을 맡길 수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헤어스타일을 좀 바꿔보고 립스틱 컬러도 좀 바꿔보고 온몸에서도 뭔가 좀 바꿔서 신뢰가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업그레이드해 가시라. 세 번째로 성공할 수 있는 스타일은 뭐냐? 설득력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설득력. 여러분이 이제 수많은 고객을 만나가지고 설득하게 될 거 아닙니까? 설득을 잘 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네 번째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효과적인 협상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효과적인 협상 능력이 어떤 사람일까요? 유연한 사람. 물러설 줄 알고, 잘못했다고 인정할 줄 알고,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줄 아는 유연한 사람.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이 세고 일방향성이고 이런 사람은 이 다양한 사회에서 적응하기가 힘들다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캐릭터를 가져야 돼요.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은 성공 못해요.
시장을 갈 때도 두 사람이 3, 3, 5 가가지고 한 사람이 김치 사면 한 사람은 젓갈 사고 같이 놀아먹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네트워크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여섯 번째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강한 인상. 그럼 이 자리에서 강한 인상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강의를 하는데 시선을 유지하고 미소를 머금고 박수를 치면서 메모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강의에 집중한 사람은 강한 인상을 주겠죠. 또 강한 인상이 어떤 사람입니까? 입가에 침을 흐르고 눈꺼풀은 풀리고 그러면 이러한 6가지의 캐릭터를 나의 캐릭터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잠재력을 개발하라. 뭘 개발하라? 잠재력을. 사람은 잠재되어 있는 능력과 의식이 90, 현재 능력과 의식이 10입니다. 그 90 가운데서 1%만 끄집어낼 수 있다면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끄집어낼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많이 웃어라. 잠재력을 개발한 방법으로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많이 웃어라. 어떻게 웃느냐? 이빨이 위아래가 16개씩 보이도록. 이빨의 위아래가 16개씩 보이도록 웃게 되면 안면 근육이 무너져. 그것을 체면 불구하고 큰 소리 내어서 웃는 것을 파란대소라고 해요. 무슨 대소? 파란대소. 그렇게 웃게 되면 그냥 웃는 거 아니고 박수를 치면서 웃게 돼서 이걸 박장대소. 이빨이 32개 보이고 박수를 치면서 웃게 되면 배꼽 아래 창자가 땡겨. 그것을 포복절도. 창자가 땡기니까 배꼽을 손으로 쥐고 허리를 굽히고 땅바닥에 뒹굴게 돼 있어. 이걸 요절복통. 그렇게 웃게 되면은 눈가에 눈물이 찔끔 나오고 허리가 땡기고 등에 땀이 나.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게 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면은 일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고 일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 일하게 되면 그 일이 즐겁고 일이 즐거울 때 인생은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웃으면 잠재되는 의식과 능력이 깨어나고 그리고 일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 일하면 그 사람의 능력이 배가가 돼요. 근데 어린아이는 하루에 600번에서 800번을 웃고 한국의 성인들은 하루에 6번에서 8번밖에 안 웃어요. 그래서 많이 웃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더니 그래. 웃을 건덕지가 있어야 웃지. 많이 웃어보시라 해요. 그러면 웃을 건덕지가 생겨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억지로 웃어도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알겠습니까? 삼성의 리더십입니다. 온 직원을 불러 모아놓고 아침에 일을 시작할 때 배꼽이 땡기도록 웃어보자 이게요. 그리고 팀을 짜가지고 웃기 시작해. 따라해보겠습니다. 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으하하, 으하하하. 이렇게 서로를 쳐다보고 웃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따라서 했지만 5분이 지나게 되면 상대를 쳐다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배꼽을 웅크리면서 웃게 돼 있어요. 웃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많이 웃으면은 가슴 속에 있는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새로운 일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게 됐어요. 이게 유명한 웃음의 치료입니다. 많이 웃을 거요? 인상을 쓸 거요? 많이 웃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땀을 흘리면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표정은 웃고 있어요. 훈련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막 싸움을 하면 그 사람은 나를 보고는 성기를 못 내. 왜? 웃고 있어. 눈웃음을 치고 있어요. 그냥 어느 날 하도 미워가지고 잠자는 나를 때리려고 딱 주워박으려고 했더니 잠자면서 내가 웃고 있더래.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고백하기를 당신은 미울 수 없는 남자. 내가 죽을 때도 사람이 웃으면서 죽으면 염을 할 때 편해요. 근데 죽을 때 이빨이 돌아가 버린 사람, 눈이 튀어나온 사람, 귀에서 물이 나온 사람, 이런 사람은 염하려면 소주를 한 병 먹고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평소에 많이 웃는 사람을 죽을 때 웃고 있어요. 내가 죽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표정만 보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알 수 있어. 그리고 남자는 거시기가 오른쪽으로 자빠져 있는 사람은 천국을 하고 왼쪽으로 자빠져 있는 사람은 지옥을 가. 그러니까 염을 할 때 왼쪽 것을 오른쪽으로 옮겨가지고 옷을 입혀야 돼. 근데 그냥 입혀주느냐? 노잣돈을 많이 넣으면 오른쪽, 노잣돈을 안 넣으면 왼쪽. 이렇게.
사람은 인심이 좋아야 돼서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노잣돈을 많이 놀아야 해요. 마찬가지로 커플 매니저도 성공하는 사람은 노잣돈을 나한테 많이 가져오는 사람이고 뭔가를 안 가져온 사람은 그냥 놔둬 왼쪽으로. 왼쪽으로 놔둬버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사람은 많이 뭐 해라? 많이 웃어라. 이렇게 웃을 일을 지금 제가 만들었죠? 많이 웃었더니 웃을 일이 생기더라. 두 번째로 자기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방법은 주문을 외워라. 주문을. 이것을 얘기한 사람은 20세기 최고의 성공한 기업가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는 서슴없이 말하길, 나는 주문을 외웠다. 무슨 주문을 외웠느냐?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거울을 보고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큰 소리로 해요. 큰 소리.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거울을 보고 두 주먹을 불끈이면서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자기 긍정적 예언이 빌 게이츠가 사람을 만나면 굿 필이 왔답니다. 사람을 만나면 좋은 느낌이 왔어요. 좋은 느낌이 왔기 때문에 깊은 만남을 이뤘고 그 깊은 만남이 빌 게이츠의 인간의 네트워크가 된 거예요. 실패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저 자식 보면 소주만 떨어져. 동창회 가려다가 누구 온다고 나 그 자식 보기 싫어서 동창회 안 갈 거야? 내가 결혼 상담소 하려고 했는데 나가 싫어하는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일 못해. 이런 사람은 인생을 실패합니다. 그럼 그런 감정이 있을수록 주문을 해보자 이게야. 따라해보세요. 오늘은 크게 해요.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그 긍정적 예언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느낌만 있는 게 아니고 일을 만나면 그 일이 그렇게 즐겁답니다. 일이 즐거워.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뛰어난 천재할지라도 즐거워서 하는 사람을 못 따라가요. 즐거워서 하는 사람을 못 따라가요. 커플 매니저가 즐거운 사람, 남녀의 짝을 찾아주는 일이 즐거운 사람, 그 사람은 엄청난 발전을 해요. 근데 내가 쏘가서 책을 샀다, 쏘가가지고 시험 봤다, 커플 매니저 얘기만 들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난다, 이런 사람은 성공을 빨리 그만둬. 빨리. 자기 긍정적 예언을 했더니 사람에 대해서 좋은 느낌이 왔고 일에 대해서 즐거웠고 위기가 오면은 그것을 기회로 받아들였고 바람이 거칠게 불면은 그 바람에 날릴 연을 만들었어요. 내 인생에 바람이 거칠게 불면 바람을 탓하고 원망한 거 아니고 그 바람에 날릴 만한 연을 만드는 사람이 미래지향적 사람이에요. 옛날에 좋았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다면 그 옛날은 여러분이 잠깐 놀러 갈 수 있는 곳은 되지만 여러분이 살 곳은 옛날이 아니고 미래입니다. 미래를 꿈꿔야 돼요. 과거를 후회하는 사람 왜 후회해요? 현실이 불만이 없어요. 오늘이 걱정되고 불안한 사람 왜 그래요? 미래가 걱정돼요.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결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다. 잠재력을 개발해요. 어떻게? 많이 묻고 주문을 해요. 그럼 주문에 반대된 게 뭐냐? 주문에 반대된 것이 뭐냐? 걱정이에요. 주문에 반대된 게 뭐라고요? 걱정. 그래서 시카고 대학의 애니스라는 교수가 걱정에 관한 논문을 썼습니다. 걱정의 실체가 뭐냐? 도대체 걱정이 뭔데 현대인들은 그 걱정 때문에 몸살을 앓는가? 첫 번째 걱정의 실체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것이 40%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을 걱정이 몇 프로라고요? 40%. 옆집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것들이 정상적으로 클 것이다. 이걸 또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 걱정. 베트남하고 결혼한 사람이 이혼했다는데 나도 국제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왜 걱정하냐 이거야. 웨딩스쿨에서 하는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것을 걱정하면서 가는 것이 40%. 따라서 여러분은 이 시간 마음의 무거운 짐 가운데 40%를 내려놓으세요. 한결 가는 인생이 가벼울 겁니다. 두 번째로는 30%가 뭐냐? 과거에 집착해서 하는 걱정이에요. 과거.
과거에 그 사람하고 안 헤어졌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헤어져버린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냐 이게. 운다고 옛사람이 오겠어요? 이미 지나버린 과거는 지나버린 과거가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돌아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끊어야 돼. 그리고 오늘을 기반으로 해서 내일을 살아가야 돼. 내일을 살아갈 비전을 가진 자에게는 30% 걱정을 또 내리나. 그는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요. 12%는 타인을 의식한 걱정이에요. 그리고 18%는 커피를 먹을까 녹차를 먹을까 일상적 걱정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에 의미가 되는 걱정은 4%예요. 4%. 그래서 에지스 교수는 말하기를 걱정할 시간 있으면 주문을 해보라. 내가 한번 마음먹은 것을 끝까지 가져가는 사람 성공합니다. 내가 한번 사랑한 여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사랑에 성공합니다. 내가 한번 선택한 직업을 끝까지 가져가는 사람 장인 정신에 성공합니다. 내가 한번 선택한 가치관을 끝까지 가져가는 사람 정신세계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 말은 당신이 지금 지시한 말을 죽음으로써 이뤄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한 사람 모두가 성공을 했어. 그러니까 최선 이꼬로 성공 이게 가능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을 부름이라는 교수가 연구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 머리가 좋은 사람,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35년 동안 연구를 해봤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상을 많이 타고 성공한 사람. 그래도 가장 큰 공통분모는 첫 번째 적극적인 사람이 성공했어요. 어떤 사람 성공한다고요? 적극적인. 특별히 결혼 상담 관리사는 제일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적극성이에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하고 안 하니까 안 되는 사람은 차이가 커요. 근데 대부분 커플 매니저가 실패하는 사람은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성이 없는 것은 뭐예요? 무능한 거예요. 내가 한번 선택한 일에 대해서 적극성이 없고 소극적이라는 말은 다른 일을 하면 잘할 텐데 이거 핑계예요. 그건 무능한 사람. 그래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공통분모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적극적인 사람. 두 번째로 성공하는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열정이. 내가 열정이 뭐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정열이에요. 정열이 뭐예요? 열정이에요. 열정이 뭐예요? 진짜 정열이에요. 열정이라는 말은 집중력. 일할 때 일에 집중, 공부할 때 공부에 집중, 사랑할 때 사랑에 집중. 집중력. 자기 사랑하는 여인과 손을 잡고 데이트를 하면서 지나가는 여자를 슬금슬금 쳐다보면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열정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제 결혼 상담소를 해보게 되면 여러 군데에서 유혹이 들어오고 같이 해보자는 사람 거기서 상처받고 거기서 또 쏟고.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1년간은 여러분이 트레이닝하는 과정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트레이닝할 때는 믿을 수 있는 조직과 1년간을 같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문성이 되고 경험이 풍부해지면 그때 자기 길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초기 단계 자격증을 따가지고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돈은 못 벌고 여기 가서 밥 먹고 저기 가서 술 먹고 닦아먹고 실패하고 내가 괜히 선택해가지고 내 인생에 상처가 됐다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열정을 가진 사람 뭐라고요? 집중. 우리나라에서 30대, 40대, 50대 부부가 결혼 생활하면서 성생활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 몇 프로인가 조사를 해봤어요. 심리협회에서. 그랬더니 68%가 성생활의 쾌락을 느껴본 동의가 있다. 68%. 32%가 오르가슴을 느꼈다. 근데 제가 강의를 하고 강의를 듣더니 16%가 반납을 했어요. 교수님이 말씀한 기준으로서는 아니 못 남겨봤다. 그리고 기타가 2% 나오고 정상적인 오르가슴을 느끼면서 건강한 부부생활 한 사람이 14%였죠. 사모님 몇 프로더라고요? 50%? 50%는 나 얘기도 안 했는데 새로 만들어버리는 거?